제 이름은 김태현이라고 해요. 지금 이 순간도 아버지가 겪으셨던 고통을 떠올리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세심했더라면, 조금만 더 아버지 곁에 머물렀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후회에 젖어 눈물을 흘립니다. 이 이야기를 용기 내어 털어놓는 건 저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고 후회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제게 가족은 아버지 한 분뿐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4살 때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시골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는 남의 논밭을 빌려 농사를 지으며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늘 태연아, 너만 건강하게 자라면 그걸로 충분해하시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과 끊임없는 걱정이 숨어 있었죠. 아버지는 제게 늘 따뜻한 밥을 먹이시려고 자정이 넘도록 밭에서 일하시곤 했어요. 어린 저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시는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 오늘도 늦게 오셨어요? 하며 투정을 부리곤 했죠. 제가 6살 때 갑작스러운 고열로 쓰러졌어요. 폐렴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병원비가 없던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 집을 찾아다니며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발 우리 태연이 살릴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든 해서 갚겠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어린 저는 그저 울고만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으셨어요. 태연아, 너 살리려면 내가 100번이라도 무릎 꿇을 수 있어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죠. 그때 아버지는 마을 이장님, 이웃집, 심지어 멀리 사는 친척들까지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셨어요.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결국 몇몇 분들이 돈을 빌려주셨고 저는 그 덕에 치료받고 살아났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때부터 무거운 빚을 지게 되셨죠. 그 모습을 본 어린 제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걸으셨던 거예요. 태연아, 너만 잘 자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해 하시던 아버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부터 저는 다짐했어요. 아버지의 희생을 갚기 위해 꼭 성공해서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요.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주말에도 일용직 일을 나가시며 태연아, 공부 열심히 해.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버럭 화를 내셨어요. 김태현, 너 대학 안 갈 거야? 내가 가난해서 공부 못한 게 내 한이야. 너마저 그렇게 살면 그게 내게 제일 큰 죄야. 그날 밤 아버지가 남기신 쪽지를 발견했어요. 태연아,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해줄게. 넌 꼭 성공해서 떳떳하게 살아.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달렸어요. 아버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고등학교 내내 책상에 매달렸고 결국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아버지는 태연아, 이 아빠 이제 여한이 없다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얼굴은 고된 노동으로 주름이 깊게 패인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지며 다시 다짐했죠.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대학 생활은 치열했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공부에 매진했죠. 아버지도 제 학비를 보태주시려고 새벽부터 일 나가셨어요. 태연아, 너 공부만 열심히 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하시며요.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했지만 아버지는 너 잘 되는 거 보는 게 내 낙이야 하시며 웃으셨어요. 졸업 후 저는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첫 월급을 받고 아버지께 전화했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모실게요. 일 줄이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태연아, 내가 잘 사는 게 내 행복이야 하시며 웃으셨어요. 저는 매달 아버지께 용돈을 보냈어요. 처음엔 내가 뭐하러 이걸 받아? 하시던 아버지도 제 간곡한 부탁에 결국 받아주셨어요.
태연아, 내 마음이 고맙다 하시며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 강원도 여행을 다니며 처음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주 바다 앞에서 아버지가 이런 풍경 처음 봐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때 아버지의 어깨에 얹혀있던 삶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았어요. 태연아, 내 덕에 내가 호강한다 하시던 그 미소가 제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30대 초반, 저는 아버지께 새 집을 지어드렸어요. 낡은 흙집을 허물고 현대식 단층집을 지었죠. 태연아, 이건 너무 과분해 하시며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셨어요. 서울로 오세요 했지만 아버지는 여기서 내 엄마 생각하며 살고 싶어 하시며 고집 부리셨어요. 서울은 사람 많아서 어지럽다. 여기가 내 집이야 하시며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됐어요.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 무렵 저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제 아내 민서는 아버지를 딸처럼 챙겼어요. 아버님, 새 TV 어때요? 하며 큰 TV를 선물하고 명절이면 태연아 아버님 뵈러 가자 하며 먼저 챙겼어요.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치셨을 때 민서는 아버님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하며 잔소리까지 했죠. 아버지는 민서 덕에 내가 호강한다 하시며 민서를 딸처럼 예뻐하셨어요. 민서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를 챙겨드리고 자주 전화해 안부를 물었어요. 아버님, 요즘 기운이 어떠세요? 하며요.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완벽한 행복 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태연아, 민서 같은 며느리 둔 내가 복받은 거야 하시던 그 따뜻한 순간들이 제게는 보물 같았어요. 아버지가 70대 초반에 접어드셨을 때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연아, 내가 열쇠 어디 뒀지? 하시며 자꾸 물건을 잊으셨어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시장에서 길을 잃으셨다는 말을 듣고 불안이 엄습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신 거죠? 물어도 괜찮아. 그냥 깜빡한 거야 하시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경증 치매 진단이 나왔어요. 약 드시면서 지켜봅시다라는 의사 말에 따라 아버지는 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서울로 오세요 했지만 아버지는 여기가 내 집이야. 내 엄마 추억이 여기 있어 하시며 고집 부리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존중했지만 걱정이 커졌어요.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아버지는 가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으셨어요. 집에 불이 날 뻔했어요. 아버지, 큰일 날 뻔했잖아요. 달려가니 아버지는 미안하다, 태연아 하시며 고개 숙이셨어요. 저는 바로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꿔드렸어요. 또 어느 날 한겨울에 창문을 다 열어놓으셔서 감기에 걸리셨어요. 아버지, 왜 창문을 다? 하며 민서와 함께 달려갔죠. 아버지는 깜빡했어, 미안하다 하시며 힘없이 웃으셨어요. 저와 민서는 제발 서울로 오세요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여기서 지내다 갈게 하시며 버티셨어요. 요양원에 모시려 했지만 아버지는 집이 편해하시며 울음 터뜨리셨어요. 태연아, 내가 낯선 데 가면 더 아파하시며요. 결국 저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어요. 김영숙 여사님은 50대 후반의 따뜻한 분이었어요. 제 아버지도 치매로 고생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잘 챙길게요 하시며 아버지를 산책시키고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버님, 오늘 호떡 드셨어요 하시며요. 아버지가 밝아지시는 걸 보며 저는 좋은 분 만난 거야 안도했어요. 김 여사님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챙기고 전화로 아버님, 아들 보고 싶으신가 봐요 하며 저와 연결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영숙 씨 덕에 내가 편하다 하시며 웃으셨어요. 몇 달 뒤 저와 민서는 김 여사님께 입주를 부탁드렸어요. 아버지가 너무 걱정돼요. 월급 넉넉히 드릴게요. 김 여사님은 어차피 혼자 사는 몸, 아버님과 함께 지내면 저도 덜 외로워요 하시며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아버지는 김 여사님과 수다 떨며 웃으시고 치매도 더 심해지지 않는 듯 했어요. 태연아, 영숙 씨가 나 잘 챙겨줘 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물어도 괜찮아 하시며 피하시더라고요. 민서도 아버님, 요즘 왜 이렇게 기운 없으신지 하며 걱정했어요. 전화로 대화해도 아버지는 점점 말이 없어지셨어요. 태연아, 그냥 피곤해 하시며 전화를 끊으시곤 했죠. 김 여사님은 노화 때문일 거예요. 식사량이 좀 줄었어요. 했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어요.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뵈야 하나 고민했지만 바쁜 회사 생활과 아이들 챙기느라 자주 내려가기 어려웠어요. 다음 주엔 꼭 내려가야지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제 인생 최대의 후회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다 그날이 왔어요. 회사에서 회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김태현 씨 맞으신가요? 경찰입니다. 아버님께서 오늘 아침 마당에서 쓰러지신 채 발견되셨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돌아가셨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김 여사님은요? 물으니 경찰은 동네 주민이 발견하셨어요. 요양보호사는 연락이 안 돼요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급히 민서에게 전화하고 아이들은 장모님께 맡긴 뒤 차를 몰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차 안에서 김 여사님께 전화했어요. 한참 만에 받은 김 여사님은 나 볼일 때문에 나왔어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있다고 거짓말 왜 하셨어요? 아버지가 왜 혼자? 따지자 김 여사님은 미안해, 곧 병원 갈게 하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왜 하필 그날 아침 김 여사님이 집을 비웠을까? 왜 아버지가 혼자 마당에 쓰러져 계셨을까? 병원에 도착해 아버지의 차가운 시신을 봤어요. 아버지는 마치 잠든 듯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손에는 제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왜 저한테 전화 안 하셨어요? 울며 아버지를 흔들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경찰이 다가와 말했어요. 이 쪽지는 아버님이 꼭 쥐고 계셨어요. 아마 아드님께 도움 청하려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사인은 급성심정지였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하며 울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장례식에서 민서는 아버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하며 탈진할 듯 울었어요. 김 여사님도 빈소를 지키며 오열하셨어요. 태연아,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게 잘못이야 하시며요. 하지만 저는 점점 의심이 커졌어요. 김 여사님이 왜 그날 아침 집을 비웠는지, 왜 아버지가 혼자 마당에 쓰러져 계셨는지, 그 쪽지가 왜 손에 쥐어져 있었는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장례 후 아버지의 휴대폰을 찾았어요. 김 여사님이 구석에서 찾았어요 하며 건네주셨어요. 아버님이 물건 숨기시는 버릇 있으셨잖아요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버지는 치매가 있으셨지만 물건을 숨기시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휴대폰을 열어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음성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민서가 예전에 아버님 이상한 일 있으면 녹음하세요 하며 알려드린 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첫 파일을 재생하자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숙 씨, 제발 밥 좀 주세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이어진 김 여사님의 차가운 목소리. 시끄러워, 영감. 매일 챙겨주기 귀찮아. 그냥 알아서 먹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또 다른 파일에서는 김 여사님이 너 아들 부를 거야. 내가 너 가족 다 해칠 거야. 조용히 있어. 하며 위협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의 돈을 갈취했다는 거였어요. 통장 비밀번호 말해. 안 그러면 내 손주들 다치게 할 거야. 아버지는 제발 우리 태연이 가족만은 하시며 애원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두워지신 건 김 여사님의 학대와 협박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다칠까봐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저 녹음만 남기셨어요. 민서는 태연아, 이게 사실이야? 아버님이 이런 고통을 하며 울었어요.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아버지,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며 휴대폰을 부여잡고 오열했어요. 김 여사님은 그동안 저희 앞에서 따뜻한 척
헌신적인 척 연기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홀로 참아내신 그 고통을 생각하니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 길로 김 여사님 집으로 갔어요. 태연아, 무슨 일이야? 하는 그 얼굴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이 악마야. 아버지 휴대폰에 다 녹음됐어. 아버지를 굶기고 돈 뺏고 협박한 거 전부. 김 여사님은 당황하며 그건 오해야. 내가 힘들어서 잠깐 하며 변명했어요. 변명? 당신이 아버지 돈으로 사치하고 가족들까지 위협했잖아.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김 여사님은 무릎 꿇으며 돈 갚을게. 제발 신고는 했지만 저는 당신 같은 벌레가 아버지 인생 망쳤어. 절대 용서 안 해. 하며 경찰에 신고했어요. 조사 결과 김 여사님은 아버지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 사치하고 자식들에게도 돈을 보냈어요. 심지어 교도소 출신이라는 거짓말로 아버지를 겁줬어요. 아버지가 이제 태현이한테 다 말할 거야 하자 김 여사님은 휴대폰을 훔치고 집을 나갔어요. 전화기도 숨겨놓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연락 못하게 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제게 도움 청하려 마당으로 나오시다 쓰러지신 거예요. 그 쪽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찾으셨던 아버지의 흔적이었어요. 재판에서 김 여사님은 내가 돌본 고생값이야라며 뻔뻔히 나왔어요. 야, 이 악마야.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주제에 저는 법정에서 소리쳤어요. 판사의 제지에도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김 여사님은 유죄로 실형을 받았지만 제 가슴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김 여사님 자식들이 엄마 선처해달라 찾아왔을 때 너희 엄마가 아버지 돈으로 너희 호강시켰지?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 하며 쫓아냈어요. 그들의 눈물도 저에겐 악어의 눈물일 뿐이었어요. 민사소송으로 돈 일부 돌려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민서는 내가 아버님 더 자주 챙겼어야 했어 하며 자책했고 저는 내가 요양보호사를 잘못 드린 거야 하며 괴로웠어요. 아버지 집은 아직 처분 못했어요. 그 집에 가면 아버지의 고통과 행복했던 날들이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아버지가 혼자 고통받으셨을 그 방, 그 마당을 보면 제 자신이 너무 미워져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민서와 웃으며 밥을 드시던 그 부엌, 저와 TV를 보며 웃으시던 그 거실이 떠올라 집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는 아버지의 산소에 자주 가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어요. 하며 울죠. 민서도 아버님, 며느리가 못난 탓이에요. 하며 흐느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 후회는 여전해요. 매일 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녹음된 그 파일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룹니다. 태연아, 미안하다 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 제발 우리 가족만은 하시던 그 애원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부모님 계실 때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하세요. 바빠도 시간 내서 찾아뵙세요.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연락드리세요.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한마디가 나중에 천금보다 귀한 기억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편지를 쓰고 싶어요. 아버지, 태연이에요. 하늘에선 편히 지내시죠? 제가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게 너무 죄스럽습니다. 그 여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제 후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도 아버지, 당신이 주신 사랑으로 저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려 노력할게요. 민서와 아이들을 지키며 아버지가 제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이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 부모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길 바랍니다. 제 후회가 여러분의 교훈이 되길,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